예, 안녕하세요. 무순재 교수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고구려와 북위가 이제 쪼개집니다. 동위하고 서위, 그 다음에 이제 북제, 북주 이렇게 이제 쪼개지는데 그들과의 관계, 요거를 이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에 이제 북위가 이제 무너지게 되는 가장 큰 원인이 육진의 반란입니다. 그래서 이제 육진이라는 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 보십시오. 이 북쪽에 있었을 때, 이렇게 이쪽 지역에 있을 때 여기 보면 6개의 진을 이렇게 설치했어요. 이게 이제 육진인데, 그 당시에는 수도가 어디 있었냐면 여기죠. 이 대동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를 방어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지역들이죠. 그랬는데 낙양으로 내려가 버리니까 이제 문제가 달라지는 겁니다. 변방이 돼 버려요. 예, 굉장히 멀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육진에 대한 차별.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아까 이제 저 낙양으로 천도하면서 모든 걸 다 중국화 돼 버렸잖아요. 그리고 이제 심지어는 성도 바꾸고 호족도 바꾸고 다 바꿔버렸어요. 그 다음에 말도 선비어를 못 쓰게 하고 중국말을 쓰게 하고, 그리고 중국 여자와 결혼시키고, 그러다 보니까 이 육진을 지키던 사람들은 오리지널 선비족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천대를 받는 거야. 근데 문제는 낙양으로 갔던 귀족들은 무관이지만 행정직으로 넘어가면서 계속 출세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계속 무관이잖아요. 천대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대장을 해도, 장군을 해도 도리어 비참한 거예요. 왜냐면 앞날이 없으니까. 근데다 그 자식들을 더 비참하겠죠. 왜냐하면 생각을 해 보십시오. 여기는 호의호식할 수 있는 아주 굉장히 기름진 곳이잖아요. 뭐든지 물산이 다 모이고, 여기는 굉장히 열악한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지금 불만이 폭발할 수밖에 없어요. 예. 이 중에 이제 가장 중요한 지역이 여기입니다. 무천진이라는 데인데, 여기가 이제 옛날에는 오르도스잖아요. 여기가 오르도스예요. 여기가 오르도스. 예. 그리고 요 밑에가 이제 호아오트인데, 지금 이제 내몽고의 수도입니다. 내몽고의 수도. 여기 음산산맥이 이렇게 있고, 이 음산산맥을 여기 이제 황하고, 요걸 넘어가면은 여 무천진이라고 제가 가봤는데 거기서 이제 말을 탔어요. 정말 쫙 그 초원이 펼쳐져 있어요. 예. 그리고 이제 거기서 더 올라가면 이제 고비 사막이 되죠. 자, 근데 여기 무천진 중 이 6개의 진 중에서 옥야진이라는 데서 이제 그 반란이 일어난 거예요. 그 수령이 누구냐면 파륙 한발릉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사실 523년에 완전히 휩쓸어 버리는데 북쪽을, 이게 이제 진압이 530년에 돼요. 그렇지만 문제는 북위가 무너지게 되는 그런 폭발적인 일이 벌어졌다. 그래서 여기서 쭉 보면은 완전히 휩쓸고 내려오잖아요. 여기까지. 예, 이거 완전히 무력해지는, 그러니까 북위가 무력해지는 촉발을 일으켰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보시면은 이 육진이 왜 중요하냐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보고 계시는 북주라든가 뭐 서위, 그 다음에 이제 뭐 수나라, 당나라, 이런 사람들이 다 뭐냐면은 실제로 육진 출신이에요. 여기 보시면은 이 동위의 실권을 잡았던 고한이라는 사람은 회삭진 출신이에요. 그리고 관농 집단이라는 게 있는데, 요거는 이제 좀 이따가 디테일하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서위라는, 동위하고 서위로 이제 갈라지게 되는데, 이 서위에서 이 관농이 어디냐면 지금 관이 관중이에요. 지금 이제 서안 지역이죠. 농은 그 옆에 있는 감숙성 지역입니다. 요 지역으로 갔던 사람들 중에 이 무천진 출신이 있습니다.
이 무천진 출신이 이제 그 한족 출신하고 이렇게 결탁이 되면서 새로운 집단을 형성하게 돼요. 그게 뭐냐면 관농 집단입니다. 이 관농 집단이 서위, 북주, 수, 당 이거를 거의 장악을 해요. 예를 들면은 북주를 세운 우문퇴, 이 사람도 무천진 출신입니다. 수나라를 세운 양견, 당나라를 세운 이연, 다 무천진 출신이에요. 이 정도로 이 육진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고, 특히 이들이 그 형성했던 그 관농 집단의 핵심 세력이 무천진 출신이다. 그러면 이제 무천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딱 여기죠. 여기 옥야진, 반란이 일어난 데죠. 여기서부터 반란이 시작된 거예요. 요게 센터. 그 관농은 어디냐? 여기가 관이에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 요게 낙양이잖아요. 예, 이 안에가 서안이에요. 여기가 관중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돼서 이쪽이 농이에요. 이 지역이 바로 관농 집단이 형성되었던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977년에 조양에서 이제 그 우리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죠. 요소에서. 여기서 이제 뭐가 나오냐면 한기라는 사람의 묘지명이 나왔어요. 근데 이 사람은 고구려 안장왕이 북이 효명제 때, 그러니까 이게 몇 년이냐면 525년에서 528년 사이예요. 여기서 벼슬을 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벼슬 중에 대사자라는 그 관직이 있어요. 이건 고구려 관직이거든요. 고구려의 14관등 중에서 제6위 중간 정도 되는, 중간보다 약간 위죠. 그런 직책을 받았어요. 그럼 고구려에서 줬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볼 때 이 조양 지역이 고구려의 권역으로 들어갔지 않겠느냐. 그런 데다가 528년에서 530년 사이에 나나 중류에 있었던 안주에서 도독을 지냈던 강과라는 사람이 그 자기가 다스리고 있는 백성들을 끌고 고구려로 투항한 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것을 볼 때 이 당시에 이 524년 요 당시 이후에 이 사람이 지금 보면은 525년이잖아요. 요 사람은 528년이고 요때 영주나 평주,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이 조양 지역, 그 다음에 나나 지역, 이런 지역에 대한 그 북위의 통제력이 상실되지 않았겠느냐. 고구려가 밀고 들어오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그러한 거 나오죠. 그래서 이 대사자라는 이러한 것들이 나타나게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북위가 이제 흔들리면서 534년에는 여기 이 북위의 효무제가 탈출을 해서 장안에 있는 우문태한테로 달아나 버려요. 그때 당시에 정권을 장악했던 건 누구냐? 고한이라는 사람이죠. 이 사람이 황제가 달아나니까 다른 사람을 황제로 옹립을 합니다. 업에서. 그래서 이쪽은 서쪽이고 이쪽은 동쪽이에요. 그래서 서쪽과 동쪽이 갈리는 거죠. 쪼개져요. 예. 그래서 서위, 동위. 북위가 없어진 거죠. 예.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쪽이 서위, 이쪽이 동위. 고구려 같은 경우는 이제 동위하고 관련이 있겠죠. 이때 이제 동위의 수도는 업, 아까 보셨듯이 서위는 장안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요 서위 쪽에 이 장안과 이쪽 농서 이쪽에 있는 여기에서 새로운 집단이 형성이 된다. 왜? 무천진, 이 위에 있는 무천진 출신들이 내려와서 한족하고 결탁하면서 새로운 지배계급이 생긴다. 그게 뭐냐면 관농 집단이다. 그 관농 집단의 핵심이 누구냐? 무천진 출신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럼 서위의 우문태는 이 공신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시스템을 만들어내는데 그 관농 집단이라는 시스템이 어디에 들어가냐? 8주국, 12대장군, 계부의 동삼사. 이 벼슬에 들어간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관농 집단이라는 새로운 귀족층이 형성이 된다. 그 핵심이 누구다? 무천진 출신이다. 그러니까 무천진은 다시 한번 봐드리겠습니다. 여기 출신들이 이제 형성이 된 겁니다. 그 다음에 그럼 관농 집단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관이란 뭐냐면 관중이에요. 이 관중은 장안성을 중심으로 한 섬서성 지역이고, 농이라는 거는 농우라고 그러는데 이건 하서해랑, 지금의 이제 실크로드로 나가는 하서주랑이라고 되겠죠. 그쪽을 감숙성이라고 해요. 이 두 지역에 있었던 거기서 발생되는 새로운 귀족 집단을 우리가 관농 집단이라고 얘기한다. 특히 그때 당시에 정권을 장악했던 정권을 장악했고 나중에 이제 요 서희를 만들게 되는 우문태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 할아버지가 우문후득이에요. 이건 이미 다 설명을 드렸어요. 이제 우문씨, 선비족 할 때 모용황에게 멸망당했어요. 우문씨가 멸망당하자 그의 아들인 우문능이라는 사람이 500명을 이끌고 북위로 투항해 버려요. 네. 선비족, 같은 선비족이죠. 그랬는데 이때 당시에 천흥 398년 이때 당시에 대군으로 옮길 때 우문능은 어디로 옮겼느냐? 무천진으로 간 거예요. 무천. 그래서 무천진 집단에 어떻게 합류하게 되는 거죠. 왜? 그렇다가 이게 북주를 세웠잖아요. 예. 북주를 세웠고 이 우문태가. 근데 수나라를 건국한 양견은 그 아버지가 양충이에요. 근데 양충인데 이 사람은 누구냐? 12대자군이에요. 12대자군. 아까 그 무천진 집단에서 보면은 관농 집단에 여기 세 가지가 있다 그랬죠. 8주국, 12대장군, 계부의 동삼사.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 그랬죠. 이게 제일 높아요. 8주국. 그랬는데 여기 뭐라 그랬어요? 12대장군 출신이에요. 이건 틀렸네. 장군이에요. 장군. 그러니까 두 번째 그룹이죠. 그리고 이 사람의 상사는 누구냐? 주국이었던 사람은 독고신이에요. 독고씨예요. 독고씨. 이 독고씨가 무지하게 중요해요. 그건 이제 밑에서 다시 얘기할 건데. 그 다음에 당나라를 건국한 이연의 할아버지 이호는 주국이에요. 주국. 제일 높아요. 8주국이라고 그랬잖아요. 자, 그랬는데 문제는 우문씨, 중요하죠. 양씨, 이씨, 이렇게 세 집단이 세 개의 나라를 건국했잖아요. 제국을. 그랬는데 여기하고 관련이 깊은 집단이 뭐냐면 아까 독고씨 있죠? 예, 독고씨예요. 이 사람들은 황제하고 다 결혼해요. 여자들이. 그래서 외척이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수나라의 양견과 당나라의 이연은 이종사촌이에요. 왜? 독고씨하고 다 얽혀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거예요. 이거. 여기 수나라죠? 여기 북주죠? 우문태. 여기 보세요. 독고씨예요. 여기 당나라예요. 이 여자들하고 다 결혼하잖아요. 이렇게. 이쪽. 이 양견. 여기 독고씨죠? 네. 여기도 보세요. 우문태하고 결혼했죠? 여기 명제가. 그리고 여기도 보면은 여기 이연의 아들 여기 독고씨하고 또 결혼. 여기 이세민이고. 그러니까 이 독고씨가 거의 이 외척을 장악한 거예요. 이게 혼맥으로 다 이어지는 거예요. 혼맥으로. 이들의 핵심이 뭐냐? 바로 관농 집단이다. 그럼 관농 집단의 핵심이 뭐냐? 바로 무천진이다. 그래서 이 무천진이 얼마나 중요한 그 핵심 요소인지를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얽히설켜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그 동이와 서이로 쪼개졌을 때 고구려하고 관련이 있는 것만 말씀드리는데 서이는 별로 관련이 없어요. 왜냐하면 부딪힐 일이 없으니까. 동이하고 관련이 있죠. 근데 고구려는 이미 설명을 드렸듯이 북이하고 전투를 벌인 적이 별로 없어요. 굉장히 친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고구려인하고 황제하고 이렇게 얽혀 있는 거를 보셨잖아요. 자, 534년에 동이가 서희의 고구려에 사신을 보냈어요. 고구려도 답으로 또 사신을 보냈겠죠. 그 다음에 547년에 고구려는 백암성과 신성을 고쳐 쌓았다. 근점 백암성은 어디 있냐? 요녕성 등탑편에 있어요. 지금은 이제 연주성이라고 부르는데, 신성은 어디 있느냐? 지금 푸순의 고이산성이에요. 이렇게 비정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백암성에 올라가면 정말 기가 막힙니다. 멋있어요. 장쾌하고 요동벌이 쫙 보이면서 정말 최고의 산성 중에 또 하나죠. 그리고 그 안에는 이렇게 이제 외성이 있고 내성이 있고 그 안에 또 아성이 있어요. 우리가 아성이 무너졌다 이런 말을 해요. 근데 그 아자는 어금니 아자입니다. 어금니. 여러분들이 이 어금니가 빠지면은 정말 불편해요. 그러니까 핵심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아성 안에 뭐가 있냐면 천단이 있어요. 예, 하늘에 제사를 드려요. 그래서 영계소문의 여동생이 거기서 그 하늘에 제사를 드렸다고 전설로 남아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성이죠. 근데 이게 석회암으로 지었기 때문에 하얘요. 그러니까 밖에서 보면은 정말 흰색으로 이렇게 쫙 돼요. 그래서 백암입니다. 흰 바위로 되어 있는 성 이런 뜻이죠. 자, 그리고 2014년도에 북경에서 발견된 그 무덤이 있는데 거기에 그 명문이 뭐라고 했냐면 원상 2년 539년입니다. 낙랑군 조선현 사람인 한현도라는 사람의 그 글씨가 새겨져 있는 벽돌이 발견이 된 거예요. 그 이 사람은 뭐냐? 동이 때 아까 서희하고 동이잖아요. 효정제 때인 539년에 여기에 묻힌 거예요. 예. 근데 이 사람은 출신이 어디냐? 낙랑군 조선. 예. 낙랑군 조선. 예. 이렇게 나오죠. 자, 이게 바로 그 명문입니다. 이렇게. 좀 약간 흐리긴 한데, 여기 이제 무덤. 이렇게. 발굴한 현장이죠. 이제 이 중국 거는 화질이 좀 그래갖고 좀 깨끗하지가 않아요. 북경 지역에, 요게 이제 보면은, 그럼 낙랑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진서에는, 진나라죠. 예. 보면은, 낙랑군이 이제 조금 줄어들어서 조선, 두뉴, 혼미, 누방, 사망, 수성, 이렇게 6개의 현이 있어요. 그 중에 수성현에 대해서 이렇게 주석을 붙여놨어요. 뭐라고 되냐면, 진나라가 쌓은 장성이 시작되는 곳이다. 이렇게 한자로. 통전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북평군에 평주는 어디 있느냐? 지금의 노령현이다. 한나라 때는 비여현인데 갈석산이 있다. 예. 진나라 때, 진나라죠. 진나라 태강 지리지에는 진시황의 장성이 시작된 곳이다. 라고 돼 있어요. 근데 여기 뭐가 있다 그랬어요? 갈석산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창여현 갈석산에서 진시황의 그 장성이 시작됐다라는 얘기예요. 거기가 이제 낙랑군 수성현이다. 근데 이걸 이병도 박사가 어디라고요? 황해도 수안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애들이 신나게 황해도 수안에서부터 이렇게 진시황 그 만리장성을 그려놓고 지금 압록강에 가면 호산산성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는 고구려 산성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그 위에다가 만리장성을 새로 지네들이 만들었어요. 그리고 거기다 박물관을 지어놓고 뭐라냐면 이 장성은 저 진시황의 장성인데 만리장성인데 이 만리장성은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북한까지 들어간다라고
동북공정 조작을 해놨어요. 그래갖고 우리는 또 거기 가서 관광객들이 사진 찍어요. 만리장성에 올라왔다고. 거짓말이거든. 그럼 왜 중국 애들이 그런 짓을 하느냐? 황해도 수안이 만리장성 시작된 데라고 이병도 박사가 조작을 했기 때문에 신나서 그 박물관까지 만들어서 거기다 디스플레이 해놓은 거예요. 우리는 모르니까 그걸 또 사진 찍어서 와갖고 막 자랑합니다. 자기는 만리장성에 올라가서 사진 찍었다고. 거짓말이거든요. 고구려 산성입니다. 자, 그리고 거기 이제 고구려 운물이 나왔고 그 운물 속에서 고구려 배가 나왔거든. 그건 싹 감춰버려요. 그 사진은 구탱이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그 옆에 고구려 산성이 숲속에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거의 안 보여줘요. 그 다음에 여기 후안소에는 뭐라고 돼 있냐면 양평현이, 요동군에 속했는데 지금 어디냐? 평주의 노령원이다. 이게 나나 지역이라는 거, 나나. 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북위의 태무제가 329년에 북연을 쳐서 낙랑군, 대방군, 현도군, 요동군 이런 거를 다 먹어버렸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 왜냐면 북연 지역에 이 군이 설치되어 있었으니까. 그리고 이제 위서, 이건 북위에 해당되는 건데 여기 뭐라냐면 520년에 낙랑군을 다시 설치했어요. 근데 현이 딱 두 개예요. 영락하고 대방. 여기 아까 대방군 있죠? 네. 원래 대방군은 낙랑군을 쪼개서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뭐 당연한 건데 아까 한현도의 고향이 조선현이라 조선현은 뭐라고 하냐면 독사방역이요라는 청나라 뜻 책에 영평부에 조선성은 영평부에 있다. 영평부가 지금 어디냐? 노령현이에요. 지금 나나 있는데. 그게 어디냐? 낙랑군의 속현이라고 돼 있잖아요. 네, 그 지역이라는 얘기죠.